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 인공지능 연구기관 오픈AI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챗GPT는 지난 12월 공개 이후 단 5일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하더니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특히 충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챗GPT와 대화를 나눠본 중국 엔지니어들은 영화 평론, 건강, 투자 조언 등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발전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에 여념이 없었지만 챗GPT에 놀랐는지 이보다 더 뛰어난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중국은 결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고 예견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째, 미국의 견제로 중국은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칩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필요로 하는 AI를 개발하면서 최첨단 GPU 없이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적 승부를 통해 언어 장벽을 뛰어넘으려 해도 엔비디아 A100 같은 프로세서 없이 구식 칩에 의존하려면 중국은 앞으로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지식은 대부분 영문으로 존재합니다. 챗GPT의 지식 기반은 수십만 개의 영어 학술 논문과 기사, 책,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통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서구의 많은 자료들이 인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웹사이트는 중국 인터넷에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챗봇, 챗GPT는 중국에서 차단되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 전화번호로는 가입을 할 수 없어서 중국인들이 계정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텐센트, 위챗 같은 플랫폼들은 챗GPT를 기반으로 한 미니 프로그램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생겨날 때마다 제거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중국판 챗GPT는 나오기 어렵다고 단언했습니다. 공산당이 민감한 자료는 절대 인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콘텐츠를 검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정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마저도 당국 기준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면 시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가 만들어지겠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검열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조차 일종의 검열이 들어간 AI라고 지적합니다. 챗GPT는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 AI 기업들이 중국판 챗GPT를 훈련시키면서 중국 정치에 대한 비판 등 감춰야 할 사안은 철저히 학습시키지 않을 테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198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소련보다 컴퓨터 개발에 앞서 나갔습니다. 쉬청강 스탠포드대 연구 교수는 1980년대 중반에 컴퓨터 개발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뒤진 이유를 사례로 들며 옛 소련이 그랬듯이 중국과 같이 통제된 나라는 결코 자발적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의 AI 개발과 관련해 중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풍부한 데이터와 배고픈 기업가, 숙련된 과학자 등에 힘입어 AI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는 위챗이나 알리페이 등 AI 앱을 개발하고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가들을 통제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 관심사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혁신은 일어나는 법인데 검열과 통제 때문에 중국이 뛰어난 AI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 자체가 챗봇들이 학습을 해나가기 어려운 문자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중국어 키보드입니다. 세종대왕님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느껴지는데요. 물론 중국에서 실제로 저런 모양의 복잡한 키보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중국어 키보드에는 중국어가 한 글자도 써있지 않습니다. 영문만 써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어의 병음 때문입니다. 병음이라는 게 알파벳으로 발음 기호처럼 표기하는 것인데 중국어가 상형 문자이다 보니 쉽게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병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어를 병음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영어 키보드를 쓰면 그게 한자로 변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어 키보드 대 중국어 키보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같은 글을 입력했을 때 중국어 자판은 한국어 자판 속도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병음 때문에 한번 다른 문자로 넘어갔다가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키보드 입력조차 중국어는 한글에 한참 밀립니다. 키보드 사용도 어렵지만 중국 챗봇들이 챗 GPT에 대항하려면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섭렵해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월 사용자가 10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챗 GPT를 실행하는 비용이 하루에 약 130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이처럼 AI 학습을 위해 필요한 중국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미국만큼 광범위하지 않은 데다가 영어와 중국어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고 영어 번역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까지 있어 중국판 챗 GPT가 나오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열정과 교육, 한글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장점, 여기에 투자할 여력까지. 최근 일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재팬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조차도 최근 10년 새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됐는데 일본의 영어 점수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자국민의 영어 실력이 제자리인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챗 GPT에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3가지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영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초등학교 때 영어를 교육한 뒤 대학교에선 대부분 영어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일본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데다 대학에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울러 한글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심지어 영어 알파벳에 비해서 키보드를 치기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자기 나라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영어를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입력만 하면 문서가 바로 됩니다. IT 시대의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편리합니다. 영어에서 A라는 모음은 여러 가지로 발음됩니다. 아도 있고 A도 있고 에도 있습니다. 한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글자 하나에 하나의 발음이라서 들리는 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문서가 됩니다. 이래서 미래의 음성인식 기술에 있어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라는 언어학자는 한글날인 10월 9일이면 꼭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소설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는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기 쉬운 한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대단한 속도로 정보를 축적했고 현재 인터넷에서 한글 사용자의 순위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컴퓨터 시대에 중국어로 키보드를 입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은 AI 분야에 투입할 자금도 충분합니다. 현재 삼성은 M&A를 위한 실탄을 100조 원 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겠지만 올 초 로봇 개발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0.2%를 인수한 데 이어 EX1이라는 버전의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한다는 것으로 볼 때 삼성이 차세대 투자처로 인공지능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반도체 기업에도 엄청난 호재이므로 삼성으로서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며 삼성 반도체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인 한글의 문자체계 덕분에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식하기 쉽고 학습하기 쉬운 데다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열까지 더해져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